안녕하세요. 사색하는 나그네 사내입니다. 저는 현재 비전공자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연봉 5천 이상을 벌며 만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무지성으로 부트캠프에 참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잠깐만 제 이야기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취준생의 탈출 방법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으니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개발자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책, 강의, 부트캠프보다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 중 특히 비전공자 분들은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프로그래밍 책이죠. 저도 비전공자로서 가장 먼저 접했던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 책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무조건적으로 책을 사서 읽었어요. 취업 전에는 이제 옆에 보이는 책을 무지성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론적인 이해도나 지식은 늘어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취업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은 제가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를 공부를 하고 나서 IT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은 나는데 대답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책에서 읽은 내용이었지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했던 저에게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에 대해서 한 50%도 잘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다음 면접 때는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설명을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부를 다시 했어요. 하지만 그 행위는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었죠. 왜냐하면 그 똑같은 질문이 절대로 다음 면접에서 혹은 다른 기업에서 그 질문을 할 리가 없거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회사가 원하는 지식을 핀셋으로 집어서 공부하고 자소서에도 녹여냈고 면접을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번째 회사인 IT 회사에 붙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방산업계로도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회사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개발자로 7년 넘게 살아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책 과연 중요할까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책이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교보문고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았어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책이 23,543건이나 검색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자바 그리고 C++ 이 키워드로 책을 검색을 했을 때는 각각 13,298건 그리고 8,133건의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책으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장님들이 코끼리를 한 마리 놔두고 어떤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또 다른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길다란 호수 같다고 얘기를 할 거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둥글고 두꺼운 기둥 같다고 할 거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되게 가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코끼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책으로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나 부트캠프는 어떨까요? 인터넷 강의는 책보다는 개발자라는 것에 대해 알아갈 때 실수할 확률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책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강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개발자에 대해서 한두 번씩 중간에 잠깐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개발자에 대해 알기에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 강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알려주는 강의가 대부분이라서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개발자라는 직업을 준비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트캠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트캠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후기를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작성한 사람이 있었고, 어느 사람은 부트캠프가 끝나고 연계해주는 곳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혹은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후기도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을 준비할 때는 부트캠프라는 것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옆에 보이시죠? 저희 수료증이에요. 이 수료증을 받고 저는 자바를 배웠다라는 걸 확인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제가 입사할 때 혹은 입사하고 나서 그 교육에 하등 쓸모가 없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부트캠프나 어떤 학원 가는 것도 뭐 그렇게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자를 꿈꾸는 비전공자 분들에게는 어쩌면 전공자들보다 더 높은 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공자와 전공자 그 사이의 허들의 높이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전공자들은 전공지식이라는 말을 타고 그 허들을 넘고 있어요. 비전공자들은 자신의 두 다리로 허들을 넘어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느꼈는데, 전공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저 전공자 친구가 긴장을 해서 까먹었구나, 조금 내향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비전공자들이 대답을 못하면 기본 지식도 모르는 사람이 개발자 직무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면접에서는 병풍처럼 있다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전공자들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개발자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 전공 지식과 스킬을 쌓아야 해요. 개발자라는 직무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지, 잘못 잡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려주고 혹은 이 방향을 고쳐주는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코딩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면접 준비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지만 취업 시즌에는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공감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제가 현재 무료 전자책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여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라는 직업을 성공적으로 가져서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사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